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정부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화로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국민콜 110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상담기획과 김경민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콜 110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민들이 정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 사항이 좀 있을 때 어느 기관 소관인지 사실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뭐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 그냥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번호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를 걸시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통화료가 무료라서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콜 110은 2007년도에 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작년이 됐는데 2024년까지 4,500만 콜 정도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을 하는 네, 맞습니다. 국민콜이군요. 네. 110. 네. 110. 여러분 번호도 쉽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024년까지 약 4,500만 걸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모든 정부 업무 상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228명의 상담사 분들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뭐 다양한 제도나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시행된 뭐 그 모바일 주민등록증 어떻게 발급받는지 뭐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요.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들은 또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고 사건 접수라든지 뭐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처럼 소관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서 답변해야 할 때는 저희가 그 기관으로 연계를 해드리는데요.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직접 찾아서 그분께 직접 전화를 연결해드리는 형태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콜 110 주로 어떤 문의들이 들어오나요? 네, 뭐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 신고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 같은 생활 밀착형 상담이 많은 편인데요. 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나 뭐 행정심판 절차 이런 것처럼 이제 국민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하는 방법까지 정부 민원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저희 기능 중에 하나가 경찰청, 소방청 같은 긴급 신고기관과도 연계해서 상담 처리를 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112, 119 번호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사실 긴급하게 출동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 중심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전이나 뭐 수도 파열 같이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직접 그 상황을 당면하신 그 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긴박하고 당황하시니까 뭐 그런 긴급 신고 기관으로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해당 기관에서는 사실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12나 119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신고들 중에서도 뭐 좀 민원성, 긴급 신고가 아닌 민원성 전화는 국민콜 110으로 돌려서 전화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2나 119가 긴급한 본연의 업무를 좀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이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상담이라고 하면 11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 휴대전화에서 지역번호 누르지 않고 그냥 110만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11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도 전화 통화료도 무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110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 밀착형 내가 필요한 이 상담이 낮이고 밤이고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 시간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휴일에도 뭐 ARS가 받으면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동응답 거치지 않고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해드립니다. 이제 곧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 시작이잖아요. 6일간 이어지는 이제 장기 연휴인데요. 그때도 변함없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그렇죠. 생기니까 진료 가능한 병원이나 문을 연 뭐 당번 약국 위치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로 사정에 대해서 귀경 귀성길에 대해서 어디가 막히는지 뭐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네. 문의도 많고요. 또 뭐 불법 주정차나 통행 불편 같은 그런 교통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8962번님이 110이요? 120 아니고요? 120 다산 콜센터에서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네. 차별화가 돼 있습니까? 그 정부 업무와 관련된 그 자산 콜센터는 사실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아. 정부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110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110 번호를 기억하시면 저희가 지자체로도 연결을 해드리니까 아. 네, 저 정부 업무나 자치단체 업무 가리지 않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110번. 네, 110번을 우선순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120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110에 했다가 그쪽에서 또 지자체로도 연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110번 요거를 기억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바일 메신저라던가 문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보다는 이렇게 문자 소통 방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문자로도 가능합니까, 상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콜 110에서 다양한 상담 채널 열어놓고 있는데요. 그 핸드폰으로 이제 110 전화 거시는 게 아니라 110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의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110으로 문자를 네. 보내도 돼요? 네, 110으로 문자 음. 보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 요즘에 많이들 쓰는데 뭐 친구 추가하셔서 거기서 카카오톡 상담이나 채팅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상 수어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죠. 맞아요. 네, 전화 그냥 딱 단순히 거는 것보다는 이런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콜 110 누리집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콜 110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소창에 110.go.kr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3288번님, 연휴에 아이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축제장 정보가 없어서요. 각종 축제 정보 같은 문의도 가능한가요? 지자체 관련된 문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상담사 분들이 찾아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 바로 연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55, 연휴 때 꼴불견인 갓길 주정차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자체는 아니고 신고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그 신고 자체를 그 앱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냥 일단 거세요. 110번 일단은 걸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하셨다면서요? 네. 통합을 했는데요. 사실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시스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콜센터 시스템이라는 게 갖추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 장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처마다 각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만들어서 공동 활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함께 또 협업을 하기에 쉬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정부 대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해 이제 12월에 17개 기관 그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관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나 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구축한 통합 콜센터 시스템을 같이 이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콜센터 시스템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고 국민들께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과 상담사 간 통화 음성을 자동 인식을 해서 상담사 분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변들을 이제 사례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네네. 그럼 이 내용을 참고해서 아무래도 상담을 하시게 되면 뭐 정확성이나 신속성도 좀 향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제 콜이 많았을 때 대기하는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상담사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네. 명절에 못 가시겠네요. 고향에. 그렇죠. 네, 명절에 못 가시죠.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사실 뭐 상담사분들께서는 좀 계속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110 번호를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110이 정부민원 안내 대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3가지 번호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와 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범죄 신고는 112 그리고 화재 신고는 119입니다. 3가지 번호만 기억하시면 편리하게 정부 업무를 이용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 119는 다 하실 거고요. 네. 국민콜 110, 110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사 여러분 정말 고충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무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고충 상담 기획과 김경민 사무관이었습니다.